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예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상 문제. 책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8주 동안 풀어보는데 하루에 30페이지 정도 풀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예상 문제를 풀 수 있으면요. 제 생각에는 기출 문제도 그렇고요. 실제 시험 문제도 웬만하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가 시험 나올 만한 것만 묻기도 하지만요. 짜임새 있게 돼 있어가지고 예상 문제 좀 잘 푸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20페이지 예상 문제. 20페이지인데 예상 문제집이죠. 예상 문제집이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이제 법원이죠. 법원을 보겠습니다. 법원.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 없으면 조리죠. 이제 그거를 보는데 법원에서는 항상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꼭 보셔야 되고. 그 전에 제가 복수문제 내드렸죠. 복수문제. 뭐 웬만한 것 같으면 제가 넘어가 있는데 복수문제 12의 7번. 12의 7번. 복수문제 12의 7번. 이게 이제 굉장히 많죠. 12의 7번은 답을 정정합니다. 7번, 12의 7번 답을 A에서 B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A를 B로 정정. 이렇게 고치고요. 잘못됐어요. 제가 이제 문제 내면서 오타 났고요. 그런데 이걸 나온 게 말씀드리면요.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였었는데 소멸시효의 기산점 있잖아요. 기산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로써 이제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라 당사자 주장을 우선합니다. 당사자 주장. 변론주의라는 것은 이제 당사자가 수집해서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재판하는 거죠. 기산점은 언제부터 당사자 주장을 우선하고.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이요. 1년, 3년, 5년 있죠. 소멸시효의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고려 하나입니다. 법원의 직권고려. 이게 중요한 판례죠. 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당사자 주장을 우선하고 실제 어떠냐 묻지 않는다고 하죠. 변론주의니까. 그러나 시효 기간이라는 것은 변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 고려 가능하다. 법원의 직권 고려 가능하다. 직권 고려 가능하고 이렇게 정리하시 바라고요. 자, 복수 문제 12의 7번 A번 답을 B로 정정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B로 정정해. 자, 그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통칙을 먼저 보시는데 통칙. 안 떨어져. 자, 1번 보시면요. 법원. 이게 이제 법원이 법의 인식 또는 존재 근거, 법의 원천 그런 말인데, 이제 우리가 민법 1조 유명하죠? 민사에 관하여. 민법 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죠? 관습법이고, 없으면 조리잖아요, 이렇게. 없으면 조리다. 그래서 세 가지가 법원이고요. 이 법률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법을 말하죠. 다 법이라 생각, 다다 이렇게 실질적 의미의 법이다.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죠. 관습법과 조리인데 이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인지 이 법원의 익성이기 때문에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중요하고요.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요.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돼요. 그래서 이때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이다. 법령 다 포함된다는 얘기도 있고 법률 규칙 이런 거 다. 보통 법률 그러면 형적이거든요. 국회를 통과한 법을 말하지만 이 경우는 다 되고 그리고 관습도 없으면 조리. 없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보충적이란 말이죠. 없으면 조리. 없으면 법률의 규정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지. 그래서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 자, 어렵지 않죠? 1번은 거의 해마다 나오는 문제죠. 대표 1번.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에 관한 법률과 관습이 없다. 그럼 뭐예요? 서하시는 거 틀렸죠? 조리고요. 입사의 문제네요. 아주 쉽네요. 조리다. 이거 모르는 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민법 어렵지만요. 주택관리사 시험은 문제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기출문제 다 봐도 문제가 쉽기 때문에 힘드셔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해마다 합격자를 분석해 보면요. 하여간 꽈락이 50% 꽈락이 40 안 되는 분이 그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가 덜 된 분이라 하더라도 문제집을 열심히 풀면 돼요. 예? 기출문제하고 이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내용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기출문제하고 문제집을 많이 풀 때 지금은요. 많이 풀 때니까 문제집을 많이 풀면서 역으로 이게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문제집 풀고 이렇게. 기본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수를 보고 원래는 이렇게 하죠. 기본수를 보고 나서 문제집 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러면 안 되고요. 거꾸로 해야 돼. 문제집을 풀고 나서 기본수를 찾아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구문이. 지금 4월이니까, 예? 4, 5,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본수를 찾아볼 거.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요, 시점이 다 달라. 초반에는 기본수 문제집. 지금은요, 이게 먼저, 지금은 문제집 먼저 풀고, 기본수에서 찾아볼 거. 기본수를 먼저 보고 문제집 보는 것이 이제 초반 공부고요. 지금은 문제집을 풀면서 기본서를 찾아보면서 훨씬 더 효율적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1번 틀렸고. 실제 시험이라면 끝! 그죠? 밑에 볼 필요 없잖아? 우리가 객관식 시험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5개 중에 2, 3개 알면 답이 나와요. 1번 답이다. 볼 필요 없죠? 시간을 저렇게 돼요. 1번 틀렸고. 2번.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명령 다 되지? 다 되죠? 집행 명령이다. 규칙이다. 조례다. 법 다 되고요. 다 돼. 그러니까 법이라 생긴 건 다 되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 돼요. 민사에 관한 것. 헌법재판소 판례되는데 대부분 판례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2번 맞았고 동그라미. 3번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직접 적용 시점에 103조 위반이 안 되겠죠. 이 103조라는 것은 민법의 일반 조항이죠. 사회질서. 선량풍俗기다 사회질서 위반. 그걸 뭐라고 하나요? 제왕조항 그러잖아요. 제왕조항. 제왕왕이다. 그죠? 제왕조항이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법도 마찬가지지만요.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해도 여기에 걸리면 다 무효가 되죠. 제왕조항, 백지조항 또는 일반조항. 여기에 걸리면 관습법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제왕조항이 103조인데 여기에 걸리면 다 무효가 돼요. 대통령이야.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 들어야 되죠.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제왕조항에 걸리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관습법이 있어 하더라도 여기에 걸리면 무효다. 그건 이해되겠고. 몇 번 나왔어 이것도요. 관습법은 당사 주장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습법은 입증 책임이 증명 책임이 누가 이제 법이잖아요. 법원이 결정하고요. 사실관습은 당사자 주장하죠. 물론 사실관습도 법원이 할 수 있어요. 사실관습은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당사자. 우리 여기도 여기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법원이 관여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해야 돼.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거래가 가능하고 해야 되고, 우리도 입증하면 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이 사실관습은 법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의 최종 증명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이고요. 사실관습